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김영땡님의 생존 신고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셨고요. 푸른 하늘 사진과 맛있는 음식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생존 신고합니다. 친구들이랑 뮤지컬 보고 소불고기도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항상 화이팅 하세요. 밀린 회차 듣는데 역시 노래 실력은 여전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노래를 했었나요? IM 부른 거 얘기하시는 건가? 네, 어쨌든 이렇게 김영땡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약간 공식적인 창구는 이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생존 신고도 가능하면 이메일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 쓰지 마! 뭐 이런 건 아닌데 6월 5일에 보내주신 생존 신고를 제가 6월 14일에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폰에 뜨는 알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다 안 하고 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싹 지우는 편이라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인스타 DM 알람도 같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인스타를 사실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이게 88회차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인스타는 뭔가 방송 업로드 게시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내 거 쓰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달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주로 트위터에서 상주하다 보니까 인스타하고는 조금 안 친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생존 신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뮤지컬 되게 보고 싶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공이 공연기획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하시는 뮤지컬도 좀 보러도 많이 가고 스태프도 하러 가고 했었는데, 제 돈 주고 본 뮤지컬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마지막이었나? 예,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예, 그것도 약간 출연진이 좋아가지고 갔던 건데, 내용은 아주, 네, 저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응암동 마셔도 님의 청취 후기인데요. 쭉 읽어보자면 저 요즘에 팟캐스트 밀린 거 쫙 듣고 있는데 묵은 달력 정리편이 좋았어요. 청취 후기 편도 좋았고요. 저는 낀딸님이 낀딸님 얘기를 할 때가 좋더라고요. 덕질이나 좋아하시는 거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송에서 본인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 하실 때 뭔가 진솔하고 친해지는 기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알지롱 그런 거. 네, 여기까지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너무 알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최근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 회차 덕질이라던가, 뭔가 저희 취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아시거나, 취향이 비슷하거나 한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막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말 자체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뭔가 그 문화라던가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 방송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나,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로, 네, 제가 설명 회차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셔도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제 얘기나 아니면 저의 역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진솔해지죠. 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억력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뭔가 제 얘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말 그대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되게 빨리 들통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지어낸 말들은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에 되게 진심을 넣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감정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그 팟캐스트를 많이 듣다 보면 뭐 비욘세님이 저번 회차에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들으면서 난 그거 뭔지 알지롱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마님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되게 뭔가 나 팟캐스터 다 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지금 그 마마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부상하고 입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데, 저는 그냥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제가 푹 쉬시고 제발 빨리 나으시라고 응원을 보내드렸던 게 바로 어제인 것 같은데, 글쎄 오늘 마마님이 집에 홀로 남아있는 강아지 하루가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외출을 끊고 나오셨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마마님 대신에 하루를 돌봐주고 있는 지인이 계시기는 하대요. 근데 좀 우리의 강아지 하루도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하는 중이라서 매번 지인한테 그거를 부탁을 하기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약간 이게 마마님한테 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저한테도 약간 나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남한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다 라고 말을 했더니 마마님이 바로 전곡을 찔리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작 뭔가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또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과몰입입니다. 내일도 무사하길 버텨낸다 또 하루. 네, 이게 아디오스 오디오의 내일이 무사하기를 이라는 곡인데요. 가사에 하루가 나와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루 때문에 또 버텨낸다. 이렇게 또 끼워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마마님 빨리 완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깨끗한 물 떠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도 마셔도님 화이팅! 사실은 제가 지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나갈 방송을 오늘 벌써 녹음을 다 했거든요. 39, 40회를 먼저 녹음을 끝냈고 지금 38회를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또 신나게 3시간을 떠들어 버려가지고 게스트 분께 또 양해를 구하고 두 편으로 또 나누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녹음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실 뭐 이렇게 시공간이 뒤틀릴 만큼 큰 차이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냥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녹음을 다 같은 날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대본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를 게스트 분께 제대로 들켜버려가지고 나는 역시 편집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던 녹음이었습니다.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톤이 조금 낮잖아요. 이게 게스트분하고 한 11시, 오전 11시 정도부터 만나가지고 녹음을 포함해서 한 7시간 정도를 정말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더니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회차는 제목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추가 녹음으로 잠깐 전해드렸었던 저의 조카 2호 청량이의 탄생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청량이 웰컴 투 미치니모 월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 청량이를 실물로 보지는 못했고요. 동생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 면회가 안 되는 상태로 조리원에 바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청량이를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풍이랑 그냥 집에서 놀다가 영상통화로만 잠깐 얼굴을 보고 왔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대전에서 3박 4일을 있다가 왔어요. 제가 막 급하게 저 이제 대전 가요 막 이렇게 추가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좀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한 번 늘어지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를 스스로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전에 가서도 병원에서 면회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는 사실 그렇게 제가 오래 머물 이유는 딱히 없었는데 그냥 동생 집이 거실도 넓고 좀 편한 그런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눕고 싶고 현실 도피하고 싶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순풍이가 또 귀여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핑계 삼아서 보고 있었던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남의 집에 있으니까 슬슬 또 이제 나의 작은 원룸에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내 물건은 다 여기 있으니까 동생 집이라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건 있었어요. 예, 손바닥만 해도 내 집이 제일 편하더라.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모기가 두 마리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밤에 그 모기약 이렇게 코드 꼽아놓고 자면 아침에 항상 그 주변에 죽은 모기들이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있어요. 너네 결국엔 죽을 거니까 내가 굳이 잡진 않을게. 그리고 제가 그날 방송 업로드를 되게 급하게 해놓고 동생 집에 가는데 한 4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5시쯤에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다가 차선도 잘 안 보이는 정도까지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비상등부터 켜고 한 3, 4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비상등을 켰던 것 같고 한 30초, 1분 정도가 지나서 제 앞뒤로 다들 비상등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게 길어봐야 비가 한 5분, 10분 정도 그렇게 내렸는데 정말 그 사이에 기가 빨려서 죽을 뻔했고요. 그래도 다들 제가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는 안전운전 해주셔가지고 네, 사고 없이 잘 도착을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국지성 호우라고 하죠. 갑자기 막 쏟아지는 그런 거를 맞이한 게 처음은 아니었고 예전에 엄마하고 울산 이모한테 갔다 오던 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로 시내 주행만 하다가 출퇴근만 하다가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나간 지 거의 몇 번 안 됐었을 때여가지고 진짜 겁을 많이 냈어요. 지금은 그냥 좀 천천히 달리고 비상등 잘 켜고 앞에 잘 보고 핸들 잘 잡고 이러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처음 겪은 일이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옆에 앉아있는 엄마도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일단 무조건 비상등부터 켜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그 도로에 같이 있던 차들이 동시에 다 비상등을 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핸들에 딱 붙어가지고 집에 되게 천천히 왔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도 한 5분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진짜 잠깐 쏴 내리고 갑자기 탁 그치더니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또 쏴 하고 또 그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국지성 호우를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 화창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하늘 진짜 맑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누구 약 올리나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간만에 자연 세차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 게스트분 마중한다고 나갔다 오는 길에 차 상태를 보니까 또 더럽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부가 제 차를 보더니 차 깨끗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는 길에 고압세차 당했거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네 조만간에 또 세차를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전화통화를 했어요. 둘 다 자차가 있고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얘기? 뭐 요런 거를 조금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나 이번에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주행거리 환급금 얘기가 왜 없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거 아무 생각이 없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혹시 주행거리 환급금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3천 몇 킬로밖에 안 타셔서 환급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얘가 까먹고 지나갔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설계사한테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친구하고 통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팟캐스트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와, 언니는 진짜 열심히 한다, 되게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너는 내 방송에 언제 나올 거니? 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잘들 아시죠? 저의 가장 친한 측근들은 제 방송에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싫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흐름이 좋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였는데 먹히지 않았고, 전에도 잠깐 말을 했었지만 일단 제 주변에는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온화한 친구들만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의 방송에 나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근데 그들이 모두 다 내향인인 건지 나는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돌여덕 특집을 하느라 회사 얘기를 못 했는데요.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정대로 6월 첫 주에 이틀 딱 하고 퇴사를 했고요. 제가 그 이틀 중에 하루에 그냥 직접적으로 좀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멘탈이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시던 대리님은 굉장히 좀 아쉬워 하셨거든요. 일단 제가 일을 잘하고,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제일 웃겼던 포인트는 희미가 일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나는 그걸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왜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걸까? 근데 듣고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그만둔다는 거를 대리님한테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근 마지막 날에 저하고 조금 그래도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지냈던 분들한테는 되게 조용히 남들한테는 알리지 마라, 나 오늘 마지막이다, 그동안 되게 고마웠다 라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정말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큰 소리로 일도 잘하고 귀여운데 왜 그만둬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조용히 하시라고요. 내가 소문내지 마시라고요 막 이랬는데, 좀 순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 관계에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만뒀고, 딱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러게 나는 일도 잘하고 귀여운데 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 왜 내가 그만둬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만두거든. 여튼 어쨌든 몇 명한테만 인사를 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해주셨던 대리님한테는 감사하다고 이제 비타 500을 하나 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 괴롭힌 사람들한테는 그만둔다는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퇴근하듯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왔고, 정말 그때 확 떠오르는 게, 여러분 혹시 직장인 호사분면이라고 아세요? 이게 일 잘하고 친절하면 호인, 일 잘하고 싸가지 없으면 호랭이, 일 못하고 친절하면 호구, 일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으면 호로새끼, 뭐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일이랑 성격 중에 어느 게 더 돋보였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일을 잘하는 게 저는 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했던 곳에서도 너랑 개인적인 성격은 좀 안 맞아도 네가 일은 되게 잘한다, 일은 진짜 깔끔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 회사에서 저를 괴롭힌 사람들은 사실 딱 까놓고 보니까 일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야. 호로 새끼였던 거야. 물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정말 넘사벽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업무량이 정말 적게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00개씩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1000개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999개 하시는 분도 있고 1000개 수준으로 맞춰서 했는데 뭐 한 700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제일 마지막에 심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열등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열등감인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팀으로 이동을 하고 한 달? 2달 만에 이제 기존 인원들이 하는 만큼 어쩌면 조금 더 많이 일을 해내니까 약간 그때부터 조금 태클을 걸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제가 그거를 확신했던 날이 그 일 못하는 사람이 분량을 내가지고 관리자가 그걸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작업일지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 관리자분이 작업일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 누구누구 씨가 하신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어쨌든 큰 분량이 난 거라서 우리 전체 인원이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나도 분량이 뭐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러 가잖아요. 저는 작업일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틀렸는지 작업일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업일지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자기들이 항상 나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자기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뭘 그렇게 보냐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분량이라는 게 그 작업을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회사 차원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분량을 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분량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니 뭐 보는데? 하면서 가서 네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700개밖에 안 되는 자기 업무일지를 봐서 그게 화가 난 거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그날부터 저한테 대놓고 난리 부르스를 좀 떨었는데, 나이가 좀 제일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동생들이 좀 약간 형님 해주면서 좀 올려치기?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그 작업일지를 보고 정말 저의 원래 성격 같았으면 와 700개밖에 못하면서 이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일 가지고 뭐라고 했냐라고 따졌을 텐데 그 분량이 조금 어쨌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어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보고 뭐 일 적게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막 괴롭혔는데 나는 이거를 뭔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리님한테 그 사람이 700개 하는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나는 신입인데 1000개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2년 동안 일한 저 사람이 700개밖에 못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냥 일부러라도 수량을 좀 적당히 맞춰서 그냥 그 사람 눈에 안 벗어나려고 노력했겠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대리님도 조금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하러 갈 때 매번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도 미움을 받고 일을 못해도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내 몸이나 편하게 일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퇴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다 라고 했던 거고 그 사람은 또 평생 그렇게 살겠죠? 남 괴롭히면서. 저는 또 그렇게 무례하고 양심 없고 무지하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시 좀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또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편견이 들어간 단어라던가 그런 거를 무의식 중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워낙에 좀 어렸을 때는 짐승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지금의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말이나 행동을 되게 통제하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인간이란 본디 악하고, 네,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선하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보쇼 토요일 티켓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그 후미진 뒷골목 같은 자리이기는 한데 일단은 토요일 티켓도 결제를 하긴 했어요.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티켓을 획득하고 나서도 이제 매일 티켓팅을 했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취소표 자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도 제가 잡은 자리보다 더 뒤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뒤에서 두 번째 줄이면 뒤에서 첫 번째 줄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웃돈 주고 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제 다들 아실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6월 12일에 티켓이 일괄 배송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들은 티켓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게 목요일 날 대구 우체국에 넘어왔다고 그 송장 조회를 했을 때 나왔는데 그러면 금요일에 제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에 5호 극장을 저녁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아니 나가기 직전까지도 뭐 문자, 카톡, 뭐 전화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등기를 조회하면 대구 우체국에 이미 하루 전에 와 있는데 왜 안 오냐고. 제가 사실은 티켓을 받으면 티켓을 받았어요 막 이런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티켓이 없는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 생각을 하면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빨리 내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엔 오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약 8개월 정도 유지해왔던 필라테스를 그만하게 됐어요. 이게 뭐 시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일단 이사를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나요? 대구에서는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구를 벗어나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필라테스도 이제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회차는 좀 약간 제가 요즘에 사이렌 불의 섬에 굉장히 좀 과몰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과몰입 상태로 운동을 갔으니까 제가 마치 그 사이렌의 운동팀이 된 것처럼 열심히 정말 세 손가락으로 풀업을 하는 우리의 운동 민선, 네, 클라이밍 민선을 따라갈 순 없지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네, 과몰입을 해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사이렌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넷플릭스 예능이에요. 예능이라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컨텐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 같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상금이 없었대요. 그냥 참가자들이 다 똑같은 출연료를 받고 상금 없이 출연을 했다, 참여를 했다. 요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경찰, 스턴트, 경호, 군인, 소방, 운동선수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 있는 여성을 4명씩 한 팀으로 만들어서 각자의 기지를 지키거나 정복하거나 하는 생존 게임이었고요. 저는 노는 언니 때부터 유도의 김성현 선수를 되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호감이 있었는데 글쎄 사이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트위터에 온통 사이렌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남들이 뭐 재밌다고 아무리 영업을 해도 나는 그냥 안 보는 편인데 왠지 사이렌은 그 조금씩 올라오는 짤이나 사진 같은 게 너무 궁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 직업군 6가지 직업군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 결국에 다 보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컨텐츠를 보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자들도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네, 뭐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몰입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포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사이렌 얘기는 요 정도에서 그만해야 될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제작진이라든지, 참가자라든지, 교관님들이라든지, 되게 멋진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각 직업군마다의 특징, 직업의식 같은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얘기는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넷플릭스 계정 있으시고 결제해 놓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이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지인들은 알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챙겨보기에도 좀 빠듯해가지고 OTT를 전혀 안 쓰거든요. 사실 제가 업로드 되면 막 바로바로 챙겨보는 비보TV나 김숙TV나 신봉선 채널 이런 것도 그 사이렌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엄청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챙겨보던 웹툰들도 거의 다 밀려있는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OTT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게다가 예전에 지인이 자기 넷플릭스 무료 한 달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자리 하나 남으니까 같이 쓸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무료인데도 저는 볼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정직한 후보 1 나왔을 때거든요. 첫 번째 거. 정직한 후보만 한 서너 번 정도 보고 제가 정말 오죽하면 볼 게 너무 없으니까 아라시의 다이어리 뭐 이런 걸 보고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넷플릭스에 발들이지 않겠다. 이런 다짐만 한 번 더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이번에 사이렌 때문에 넷플릭스 결제를 하게 되었지 말입니다. 물론 또 사이렌 말고는 제가 볼만한 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일단 저는 한 달만 하고 끊을 거라 가지고 노는 언니랑 뭐 이미 봤던 것들을 몇 개 더 찾아보기는 했었는데요.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송은이 검색해가지고 은희 언니가 뭐 내일은 위닝샷이나 그 농구하는 거 마녀체력 농구부 이런 거 이렇게 여자들끼리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 다시 보고 네 정말 저의 컨텐츠 소비 방식이 봤던 걸 또 보고 좋았던 거 또 보고 그러는 편이라 가지고 새로운 거를 진짜 거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이렌 불의 섬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몰입러에게 아주 적당했다. 아니 근데 이게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 진짜로 좋은 분이셨거든요. 정말 사실 운동도 좀 자기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병원도 그렇지만. 저도 그 센터에 있는 4명의 필라테스 선생님 중에 3명이 저랑 안 맞았고, 딱 한 분 저하고 잘 맞는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녔었는데, 이사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쌤이랑 마지막 날에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라고 했더니 미리 얘기하지 막 이러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둘째 출산을 하는 바람에 막 이러면서 깔깔깔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인사를 했는데 아쉬우시면 저랑 인스타 친구 하시던가요? 이래가지고 인스타 친추하고 마지막 수업을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특별히 연락은 막 애살 있게 하지 않더라도 서로 좀 잘 지내나 보다 하고 이렇게 서로 지켜볼 수는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크로스핏 선생님하고도 인스타 친추해놓고 가끔 좋아요랑 댓글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쌤들인데 우리 크로스핏 쌤도 그렇고 필라테스 쌤도 그렇고 언젠가는 또 같이 운동을 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 이왕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한 김에 지금까지 제가 시청한 기록 한번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보자.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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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미리 예체파, 헤미리 예체파, 노는 언니, 노는 언니, 헤미리 예체파, 헤미리 예체파, 헤미리 예체파, 사이렌, 사이렌, 노는 언니. 헤미리 예체파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봤더니 다 같은 날이에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버퍼링이 있다 싶으면 그냥 껐다가 다시 켜서 보고 껐다가 다시 켜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회차처럼 이렇게 카운팅이 됐나 봐요. 그리고 헤미리 예체파, 헤미리 예체파, 나쁜 엄마, 나쁜 엄마. 제가 나쁜 엄마 최종회를 TV로 못 봐가지고 넷플릭스 켠 김에 봤고요.
마녀체력 농구부, 셀러본 회의 중, 고양이를 부탁해,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냐면, 제가 진짜로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고양이,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위닝샷, 사이렌, 노는 언니, 사이렌, 사이렌, 보건교사 안은영, 마녀체력 농구부,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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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체력 농구부. 네, 뭐 그렇네요. 지금 제가 켜놓은 게 마녀체력 농구부라 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록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넷플릭스 취향은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오옥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호 프렌즈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였고요. The Summer. 저 사실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나? 오극장에서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좋은 영화들이어가지고 반드시 막 이거를 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영화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믿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호 프렌즈라고 해서 어떤 한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토크를 하는 약간 그런 오호극장만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또 이제 백수가 된 기념으로 오호극장에 또 한번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맨날 팀장님한테 제가 일을 하면은 시간이 없고 일을 그만두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 직후에 돈과 시간이 함께 있을 때 극장에 많이 와야 된다. 이런 농담을 되게 깔깔거리면서 팀장님하고 하고 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제 수중에 푼돈이라도 좀 남아있을 때 오호극장에 가서 좋은 작품을 좀 많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호프렌즈에 참석을 했고요. 저처럼 이렇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일단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벤트가 있으면 가고 싶잖아요. 이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또 처음 보는 분들한테 오 프렌즈 같이 이야기 나눠요 이러면서 나 오흑장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관객인데 막 이렇게 영업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되게 오랜만에 우리 오흑장의 마스코트인 오우삼 우리 오삼이를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리 오삼이가 정말 잘생겼는데 정면 사진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드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정말 제가 약간 멀리서 줌을 당겨가지고 찍었더니 정면 비슷하게 사진이 나와서 이제 오호극장이 단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호프렌즈 단톡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오삼이의 거의 정면샷 사진을 하나 올리고 저는 귀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오곡장처럼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그런 곳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대구를 벗어나게 돼서 오곡장을 예전만큼 많이 올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대구를 떠나기 전까지 오곡장에 열심히 다니는 걸로 일단 제 수중에 있는 뽀시락돈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오곡장에 갈 거예요. 조만간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라 가지고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게 돈을 다 쓰더라고요. 지금 또 에어컨을 끄고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너무 더운데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녹음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동네에 살기는 하는데 워낙에 뭐 배달 같은 것도 잘 안 시켜 먹고 약속도 거의 동네 밖에서 뭐 하다 보니까 동네 맛집을 잘 몰라요. 근데 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할 때 보면 눈에 띄는 식당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사 오고 꼭 한 번은 가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데가 있는데 여기가 고깃집이라 가지고 혼자 가기에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가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식당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2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맛이나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지역 동네 단톡에다가 혹시 그 식당에 같이 갈 사람이 있을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겐톡을 주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원래 아는 분이기는 한데 뭔가
얕은 대화만 해봤던 분이라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그게 약간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다고 왠지 그분한테 팟캐스트 녹음합시다 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슬쩍 혹시 식사하시고 저희 팟캐스트 녹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설렌다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일단은 오셔라 해가지고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주제도 못 정했었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제안을 드렸는데 참 제 방송이 원래 그렇잖아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딱히 이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도 늘 항상 언제나 할 말이 많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게스트분이 이런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좋다. 나는 뭐든지 좋다. 어차피 주제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을 좀 당겨서 한 게 다음 주에 제가 주중에 집을 계속 비워야 돼가지고 방송을 최소 2주 분량을 한 번에 업로드를 해놓고 집을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외박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6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리는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콘서트에 갈 거고요. 그리고 23일이나 24일쯤에 이제 대전에 있는 동생한테 가볼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갔을 때는 병원에 출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청량이 실물을 못 보고 왔는데 한 23일이나 24일쯤에 가면 동생이랑 조카가 다 집에 와 있을 때라 가지고 얼굴만 잠깐 보고 오더라도 일단 대전을 찍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하루 이틀 머물다 올 것처럼 가가지고 3박 4일을 또 지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이나 업로드를 좀 미리 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도 이사 때문에 한 주 정도 쉬어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길게 녹음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짧더라도 회차 자체를 빼먹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제가 정말 5분짜리를 녹음을 하더라도 회차를 빼먹는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저의 이 다급한 녹음, 다급한 편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항시 정말 항시 생각하면서 저도 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냐? 안 그만뒀냐? 이렇게 말하는 지인들의 빈정거림도 제가 다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야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다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생존 신고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팟캐스터 히미스타, 트위터 계정은 히미스타 이런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방송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